호돌이 썰툰. 2개월 된 신혼이고요. 나이는 29살입니다. 남편이랑은 지인 소개로 만났고요. 평범한 커플처럼 알콩달콩 연애해서 결혼했네요. 문제는 어제입니다. 남편은 5시 퇴근이고 전 7시 30분 퇴근입니다. 항상 집 가면 남편은 씻고 저녁 차리고 절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좋은 남편이죠. 저희 회사가 근태관리가 심한 회사라서 아파도 웬만하면 퇴근 안 합니다. 여태까지 아파서 조퇴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어제는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끙끙대고 있었네요. 남편도 많이 걱정했었고요. 저희 팀장님도 안쓰러웠는지 위에 잘 말할 테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3시쯤에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받아가지고 5시 30분쯤에 집에 도착했네요. 남편한텐 이 시간이면 퇴근해 있겠거니 하고 따로 연락은 안 했어요. 집 가니까 남편은 씻고 있더라고요. 좀 쉬려고 안방으로 가려는 찰나에 화장실 앞에 털뭉탱이 같은 게 있길래 뭐지 싶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발입니다. 진짜 제 기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지 싶고 덜덜 떨리고 마침 남편이 딱 나왔는데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빛나는 머리와 함께 어떻게 이 시간에 왔어? 하는데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연애할 때도 몰랐고 신혼여행 갔을 때도 몰랐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이에요. 이 나이에 정말 머리숱이 몇 가닥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저를 속였다는 게 제일 화나요. 탈모라서 정말 정 떨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이걸 숨기고 결혼했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머리숱 없는 건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탈모인 줄 알았다면 연애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나쁜 년 같겠지만 그냥 숨긴 거 자체로 이젠 사람 자체도 못 믿겠고 남편은 울면서 말하려고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도 대머리인데 제 자식도 대머리이길 원치는 않아요.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잖아요. 앞으로 저는 탈모랑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11살이 많고 저는 전업주부. 남편은 차량 관련 사업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월 4,500벌이라 외벌이로 충분했어요. 훗날 노후 대비 자금이나 더 모을까 저도 어릴 때 배워둔 자영업 생각 중이었어요. 아직 아기는 없고요. 이런 평범한 고민 중 사건이 터졌네요. 작년 중순부터 급격하게 생활비가 많이 줄었었어요. 줄고 평균 300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집 대출도 있는데 당장 내야 할 생활비도 부족해지니까 제가 직접 일을 해야 하나 애기 낳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어쩌지 하고 있던 차였어요. 남편에게 은근슬쩍 돈 얘기하면 내일 돈 들어온다 재촉하지 마라 등 미뤘어요. 일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수입이라 저도 눈치 보고 그러려니 했었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일하다 말고 집에 와서 무릎 꿇고 5천만 원을 날렸대요. 비트코인으로. 주식 도박 한 번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의심쩍어서 더 캐물었더니 이실 짓고 하네요. 사실은 별풍선이라네요. 맛빵이라는 컨텐츠인데 아프 땡땡 유 땡땡은 아니고 성인 쪽 플랫폼이었는데 야한 걸 보는 건 아니었고 그냥 별풍선 비슷한 거 쏘면 맞는 그 말대로 맞고 아파하는 걸 즐기는 방송이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BJ는 안 맞게 싫어하는 BJ는 맞게끔 하려고 돈을 쏟아붓고 스스로 우월감에 느껴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1년간 했는데 도합해서 쓴 돈이 5천만 원. 그중 2천만 원은 시어머니한테 다른 이유로 핑계대며 빌렸고요. 생활비와 별풍선 둘 다 충당하다 보니 빌리는 지경까지 갔었네요. 그 와중에 안 되겠다고 나도 일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저더러 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일 안 해도 된다 했던 거 지키고 싶다. 무슨 일을 했어든 생활비는 가져다 줄게 라고 하네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 해결하고 싶다고 모든 돈 제 앞으로 돌리고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하네요. 저도 뭐 일하게 돼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 전에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 했는데 믿어도 될까요? 양가 부모님께는 절대 알리지 말래요. 자기 죽는다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또 그런 짓 하면 양가 부모님께 다 알린다고 하니 알겠대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진정됐는데 믿음이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별풍선 같은 거 쏘는 거 이해 못하는 스타일이고 남일인 줄 알았는데 제 남편이 그럴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별풍선에 5천만 원 쓴 남편. 술도 안 먹고 퇴근하면 칼기가해. 평소엔 좋은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 맞는 걸 보고 5천만 원을 썼다니. 참. 29 평범한 아기 엄마입니다.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제 딸이 이제 갓 돌이 됐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쁘다 보다는 귀여워요. 빵집이나 카페에 있으면 어린 친구들이 귀엽다고 사진을 찍어가기도 하고요. 감사하고 기쁘기만 해야 하는데 한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 딸을 정말 이뻐해요. 이 친구는 내성적이고 약간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친구가 많진 않은데 채팅을 하면서 사귄 친구들이 많아요.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친구들인 거죠. 우리 딸이 태어났던 날부터 병원에 찾아와서 사진 찍고 선물도 엄청나게 해주기에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제가 아기 낳은 날부터 내 새끼 이런 식으로 우리 애기 사진을 SNS에 올리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지나친 거예요. 처음엔 내 새끼라고 올린 게 정말 우리 아기를 예뻐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수롭지 않아 했는데 아기가 젖병 거부를 해서 결국 혼합 수유하려다가 분유는 포기하게 됐다고 말한 날 아기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아기 엄마 찌찌가 그리 좋아? 이렇게 올리면서부터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내 새끼 이러면서 또 본인이 엄마인 것처럼 긁고 아기 사진을 올리는데 걔를 잘 모르는 채팅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기 귀엽다 보러 갈게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참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애기 사진 그만 올렸으면 좋겠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아기 사진 보고 댓글 달는 게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보고 유난 떤다면서 알았어 내가 아예 SNS를 안 할게 이러면서 친구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락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친구 이름을 검색해서 보니까 최근에 우리 집 왔다가 찍어간 우리 아기 사진이 프사로 되어 있고 게시글은 친구 공개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니까 프사로도 못 해놓냐고 되려 섭섭하다고 하는데 분명히 글도 썼을 것 같아요. 대화 좀 해보고 안 되면 신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무섭기까지 해요. 아 정말 제 딸과 관련된 일이라 손발이 덜덜 떨리고 미칠 것 같아요. 이번에 이혼하게 된 싱글맘입니다.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저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병원에선 남편 정자가 운동 능력이 떨어져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했고 시험관을 추천해서 시험관도 여러 번 했습니다. 노력했지만 안 돼서 한 3년차 때부터는 마음 놓고 살았는데 어떻게 기적이라는 말이 저에게도 있는 건지 예쁜 딸, 아들, 쌍둥이가 왔네요. 제가 올해 39살, 아이들을 낳은 건 작년 11월 38 노산이라 많이 걱정했지만 걱정과 다르게 진통도 오래 안 하고 순산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사건이 일어났죠. 저희 시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무당인데 아이 낳고 애들 100일 넘어갈 쯤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이상하게 너네 둘의 합으로는 애가 없는데 애가 생겼다고. 그것도 둘이나. 처음엔 그냥 하시는 말로 넘겼습니다. 워낙 평소에도 저를 그리고 아이들 낳은 후엔 제 딸까지 누가 봐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기에 저도 면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겨서 한 귀로 흘려듣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니었던 걸까요? 남편이 올 봄 한 3월쯤부터 계속해서 친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어디서 다른 씨로 애를 배운 거라고 한다.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아가들도 나랑 닮은 구석이 너무 없다. 라고 하면서요. 저나 남편이나 미신을 믿진 않아서 남편도 그냥 무시하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아가들과 자신의 차이점만 찾고 있었습니다. 닮은 점이 왜 없겠나요? 발바닥 점도 아버지 닮아 똑같은 곳에 있고 입꼬리 올라간 것과 크기도 피부도 남편 닮았는데 차이점만 찾으려고 하니 차이점만 보이는 거지 두 아가들 다 눈만 저를 닮았습니다. 저는 쌍꺼풀 있는 눈이라서 임신했을 당시에 제발 눈만 저를 닮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눈은 제 눈을 닮아 나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 눈은 너무너무 작고 예쁘지 않아서 친자 확인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싸웠습니다. 결국 지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난 이혼하겠다고 친자 확인하러 가면서 이혼 서류 같이 내고 오자며 서류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는지 흐느끼며 설명하고 내민 이혼 서류였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네가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검사 전에 이혼하자는 거지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너무 커다란 상처를 받았어요. 그 뒤로는 남편은 아예 아이들을 자식이 아닌 걸로 단정 지어버리더군요.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아기가 울면 애새끼 처음 다음에 막말하고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고 그때 그나마 남아있던 마음까지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바로 아가들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몇 가닥 나지도 않은 아가들 머리카락 눈물 뚝뚝 흘리며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는데 제 자신이 왜 그렇게 초라했을까요? 아가들에게도 어찌나 미안하던지. 며칠 후 친자검사 결과랑 이혼 서류 작성 후 도장 찍어서 같이 넣은 다음에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랑 아이들을 위해 재혼할 거라고 못해도 너 같은 아빠 두고 살게 하느니 내가 2배로 사랑해주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것이며 2번 다시 근처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말라는 편지 짤막하게 써서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자고 사정해서 계속 씹다가 한번 만나줬습니다. 아주 사색이 된 얼굴이 보기 좋더군요. 울면서 비는데 날 그렇게 무시하고 몸 파는 여자 취급하고 내 아이들을 더러운 아가 취급하며 내뱉던 그 입을 할 수만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 때문이다. 엄마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자기 엄마가 이제 신기 떨어진 건지 자책 많이 하신다며 구구절절 엄마 핑계.
그냥 거기서 당신이 어떤 표정 짓고 있을지 궁금해서 나온 거다라고 하고 무시하고 집 갔습니다. 지금은 그냥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아가들만 보며 나와 살고 있습니다. 아가들에겐 너무 미안하지만 남편하고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네요. 사실 전 병원에서 아이 낳고 태어날 때 친자 검사하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는 사고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분 나쁜 걸 떠나서 너무 수치스럽고 내 아이들을 이상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다니. 작년에 월세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은 할머니였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좋진 않았는데 계약서를 쓰는 날도 흰 종이에 계약금 받았다고 펜으로 대충 쓰고 도장 찍으시라길래 엥? 하고 놀래서 계약서를 주변 PC방에서 출력해서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젊은 사람이 깐깐하게 한다는 둥 내가 돈을 떼먹냐는 둥 부동산을 끼고 계약한 게 아니라서 제가 다 했네요. 찝찝해서 저녁에 전화해서는 그 집 딸한테 물어보니 그게 맞는 거라더라. 젊은 사람이 잘하네 어쩌네. 에휴, 그 전에 살던 집에선 겨울에 보일러 수리를 안 해줘서 집주인이랑 싸우고 나온 경험이 있는 저라 보일러나 큰 거 고장나고 고쳐달라고 하면 그것만 제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제가 그냥 고치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엔 보일러 고쳐달라고 하니 아무 말씀 없이 고쳐주셔서 감사했어요. 집 상태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현관문이 처음부터 내려앉았다고 해야 하나? 좀 얼마 못 갈 것 같은 느낌? 문을 여는 건 괜찮았는데 닫을 때는 힘껏 밀어야 하고 몇 달째 되니 삐걱거려서 기름칠도 하고 그래도 뭐 문 역할은 하니까 괜찮네 하고 합리화 시전했는데 며칠 전부터 문이 아예 안 닫히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저한테 계약할 당시 자기는 집주인 아니라고, 딸이 주인이라고, 딸이 월세 받아서 용돈으로 쓴다는 말이 기억나서 저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뭔가 어르신보단 딸이 말도 잘 통해서. 딸과 통화는 잘 끝냈습니다. 문 상태가 이래서 알아보니까 30년 넘은 오래된 문이라 수리가 안 되고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 같이 알아봐 줄 수 있겠냐 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주인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네요. 왜 딸한테 전화하냐고. 그 집 내 거라고. 명의만 딸 준 거라고. 참 나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는 자기 살 때는 안 그랬는데 문이 왜 고장나냐, 네가 고장낸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어이가 없고 화났네요. 제가 저희 집 말짱한 문을, 그것도 방화문을 왜 고장내나요? 우리 집 털어가라고?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좋게 말하고 수리가 됐으면 진작 제 돈으로 했을 거다. 고칠 수 없다더라. 보러 오시라고 했더니 귀찮다는 듯 일단 알았다고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짜증나 있었는데 조금 뒤에 다시 전화하시더니 저보고 문 교체 비용 반을 달라시네요. 황당했어요. 30년 넘게 쓴 문을 제가 1년 반 쓴 사이에 수명이 다한 걸 가지고 절대 못 준다고 하니까 월세면 집주인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저보고 월세 사는 게 유세 떤다네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유세라니. 부동산이나 따님한테 물어보시라고 내가 내야 하는 건 없다. 전세면 절반 드리지만 월세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갈 테니 한숨 탁 쉬면서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전 끝까지 못 드려요 했어요. 참 월세로 살아가기 빡세네요.